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 계약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애당초의 등교 계약 일정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하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결정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중학교 교사이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교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선생님들은 지금 등교 계약 그냥 일정대로 가겠다라는 교육부의 방침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어제 오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의견을 종합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네. 그 이전부터도 등교에 대해서는 의견들은 많이 좀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 급이더라도 교과별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 학교의 성격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네. 딱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등교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그 선생님의 의견이 갈린다는 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식으로 갈리고 있는 거예요? 고3이나 중3의 경우는 입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등교를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으시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요. 예. 이게 갑작스럽게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파가 확인되면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등교 계약을 좀 미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문제 때문에 등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들도 많으셨는데, 예. 이제 인천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증가세가 14일 기준으로 14명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등교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교육부가 그러니까 애당초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데에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 왜냐하면 이제 입시 일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네. 등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하고 결국은 그 고민은 같은 지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 등교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입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시와 정시를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수시에 대한 준비 부분이 등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뭐 동아리라든지 그렇죠. 자율활동, 봉사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선 등교를 해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꼭 수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등교를 강행한다. 네. 학생 안전과 그거를 맞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무리한 판단은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교 계약 여부에 대한 찬반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일단 네. 등교 계약을 했다고 치고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학년별로 격일제로 등교를 하거나 분반을 내서 절반은 선생님과 수업하고 절반은 다른 교실에서 화상 수업을 하는 방안. 네. 급식 같은 경우는 시차로 하거나 아예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 이런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세요? 지금 교육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상당 부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가령 오전 오후반의 경우는 초등에서는 일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네. 중등은 교과별로 시간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적용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어허. 일자를 달리해서 학년을 등교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동선 파악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 그리고 과밀학급이 있는 도심 지역의 학교에서는 시차를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괴리감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거 하지 말고 차제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9월에 개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9월 학기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학기제에 대해서 이전부터 논의는 있었는데 9월 학기제를 해서 얻게 되는 것과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3월 학기에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지금 상황에서 9월 학기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렇게 혼란에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가 마무리된 다음에 오히려 생각해 볼 부분이지 지금은 9월 학기제 논의 자체가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선생님이 몸담고 있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현재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 중이고요. 어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얼마나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인데요. 초등학교는 66.5%가 만족, 중학교가 45.1%, 고등학교가 37.5%가 나왔는데요. 학교급이 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아무래도 입시가 관련되어 있는 학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보다는 입시와 관련된 EBS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연결하면 지금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인천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질문 좀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태원을 다녀왔다가 확진된 사람 중에 학원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났죠. 이분이 지금 인천 지역 학원 강사가 맞잖아요. 네네. 지금 인천 지역에서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가 됐고 있고 또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바로 당일 10시에 시청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지역이 미추홀구, 옛날에 이제 남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에서도 한 분이 확진이 나왔는데 이게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해당 학교들에도 연락을 해보면 전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대한 폐쇄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는데요. 이게 당초 교육부 계획대로 수요일에 고3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좀 아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20일에 등교 계약을 해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단언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당국의 어떤 전문성 있는 판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은 위험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당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사실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